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MBC 경남이 2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해드립니다. 통영시 고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MBC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조선업 활성화 방안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됩니다. 재보궐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어서 사전투표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쇠빙 LNG 운반선 4척에 대한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러시아에서 진행된 1차 LNG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에서만 치러지는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MBC 경남이 지난주에 이어 2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영민, 신은정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창원시 성산구에서 누굴 뽑겠냐고 물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44.8, 자유한국당 강기윤 35.7, 민중당 손석형 8.4, 바른미래당 이재환 3.4% 등으로 여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단일화 전인 1차 여론조사 때보다 여 후보는 15.8%포인트 올랐고 강 후보는 5.2%포인트 올랐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여영국 47.1%로 강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여 후보는 1차 때보다 16.3%포인트 올랐지만 강 후보는 비슷했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정보 심판과 소속 정당, 국정 성공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의 순이었는데 한국당, 정의당은 1차 때보다 올랐고 민주당과 민중당은 내렸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통영 고성에선 누굴 뽑겠냐고 물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7.2%로 29.7%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27.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정 후보는 1차 때보다는 6.2%포인트 올랐고 양 후보는 6.9%포인트 내렸습니다. 투표 당일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양 후보 지지층은 87.3%가 끝까지 지지했고 정 후보 지지층은 91%가 끝까지 지지했습니다.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 지지층은 38.2%가 끝까지 지지했습니다. 지지 후보와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 후보를, 약 30%는 양 후보를 택했는데 정 후보는 1차 때보다는 2.7%포인트 올랐고 양 후보는 1.9%포인트 내렸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았고 정부 심판과 소속 정당, 국정 성공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 등의 순이었는데 한국당과 정의당은 올랐고 민주당은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경남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과 511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통영시 고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MBC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조선업 활성화 방안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통영의 뜨거운 감자인 LNG 발전소 건립 문제, 지역 경제를 위해 필요한지, 환경 오염 등으로 철회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LNG 화력 발전소든 조선소든 뭐든지 빨리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저는 LNG 화력 발전소 건립을 반대합니다.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차분히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조선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는 물량이 들어오는 지금 성동조선 야드를 활용해 법인을 만들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야드부터라도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야드도 빨리 중앙정부와 마지막 남은 현안을 타결함으로써 바로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금융 지원을 일정하게 받고 정점식 후보는 이른바 통영형 일자리 방식으로 성동조선을 비롯한 조선업계를 되살리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성동조선 전체, 즉 1, 2야드 전체를 새로운 합작법인이 일괄하여 인수하고 그래서 제2의 중형급 조선소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저희 공약입니다. 양 후보는 정부와 여당의 힘을, 정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줄곧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연설을 통해서 무능한 여당뿐 아니라 이번 선거를 초래한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바다를 알고 지역을 아는 본인이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됩니다. 재보궐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어서 역대 선거 투표율이 낮았는데요. 때문에 주말을 하루 낀 사전투표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하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구 반송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선관위 직원들이 필요한 집기를 나르고 안내문을 붙이며 투표소 준비에 한창입니다. 4.3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영에 사는 주민이 주말을 맞아 창원을 찾았다면 창원의 사전투표소에도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재보궐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니어서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40%대로 임기 만료 선거 투표율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후보든 선관위든 투표율 높이기가 비상인데 최근 치러진 선거를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사전 투표율은 창원 성산 8.43%, 통영 4.52%, 고성 4.35%였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각각 13%대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사전투표가 계속 유권자분들에게 좀 친숙해져서 어느 정도 사전투표율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좀 사전투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승패는 조직이나 고정표 흡수에서 갈릴 것으로 보여 각 당은 주말을 하루 낀 사전투표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쇠빙 LNG 운반선 4척에 대한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러시아에서 진행된 1차 LNG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대 5조 원 규모의 러시아 2차 LNG 개발 사업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얼음을 깨며 항해하는 쇠빙 LNG 운반선 4척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니콜라스 예부게노프를 비롯해 북극 항로를 개척했던 러시아 탐험가 등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길이 299m, 폭 50m로 한 척당 우리 국민들이 이틀 동안 쓸 수 있는 LNG를 옮길 수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된 쇠빙 LNG선은 한 척당 3,600억 원으로 일반 LNG 운반선보다 1.6배 비쌉니다. I guess the feedback has been fantastic. I'm responsible for the project execution at this phase, and it's been wonderful to be able to hand over these ships to our operations team that said they're operating absolutely fantastic. 쇠빙 LNG 운반선은 앞으로 러시아 야말 반도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 아시아와 북유럽 지역에 LNG를 운송하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러시아 야말 반도에서 생산되는 LNG를 옮길 쇠빙 LNG 운반선 15척을 수주했습니다. 모두 5조 원 규모로 오는 9월이면 15척 전부를 선사 측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본 선박에는 최첨단 기술력이 최대로 응집되어 있는 선박이고 생산 건조 능력도
제대의 기술이 영입되어 있는 선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1차 야말 프로젝트에 사실상 성공하면서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5조 원 규모의 2차 프로젝트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새벽 시간 무면허 뺑소니 차량에 보행자 2명이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밤새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던 대리 기사들이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창원역 앞 교차로 승용차 한 대가 표지판을 들이받고 한 바퀴를 빙 돈 뒤 멈춰섭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 2명을 친 차량은 피해자들을 차량 위에 얹고 15m 정도를 더 달리다 표지판과 충돌한 겁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서성이더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50대 남성은 하반신이 골절됐습니다. 2명 모두 대리기사들로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31살 김모 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몰던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잇따라 친 뒤 도로변에 있던 이곳에 세기등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김 씨는 사고가 나자 현장 수습도 하지 않고 함께 타고 있던 친구 4명을 두고 달아났습니다.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집에 데려가 달라며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구들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난 겁니다. 운전자인데 여기가 그 여자분 진술에 의하면 자기들끼리 술을 먹고 그 사람은 사고위원장 연락하고 태워주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하거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렌터카를 몰고 있었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김 씨를 추적하는 한편 무면허인 김 씨가 어떻게 렌터카를 빌렸는지 또 음주운전은 아닌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음료에 타는 수법으로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마약 GHB, 일명 물뽕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어두운 골목가에 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어디론가 들어가더니 박스를 분주히 실어 나릅니다. 불법 마약류인 일명 물뽕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모두 중국에서 밀반입한 것들인데 국내 공급은 43살 A씨 등 전현직 연예인 매니저 2명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780만 원치의 물뽕과 졸피뎀을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에서 불법 마약류 1억 6천만 원치도 압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평소 월급이 적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공급 총책이 400만 원을 주겠다고 고익을 준다 하니까 같이 근무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담을 거친 뒤 계좌에 돈만 넣어주면 구매는 가능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여러 곳을 돌며 택배를 붙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팔고 남은 GHB 1리터를 압수했는데 500명이 동시 투여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물뽕의 경우 약 성분이 24시간 안에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검출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게 범죄에 이용되기가 용이하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구매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국내 판매 총책 41살 C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제1호 의제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선정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4개월 동안 소통협의회 구성과 시민 참여형 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월 말쯤 권고안을 창원시장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200명을 시민 참여단으로 선정해 수기 과정을 거친 뒤 공론을 담은 권고안을 작성합니다. 인제대 김성수 총장이 논문 표절 논란으로 사퇴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차기 총장 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평의회 측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총장 선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단 측은 교육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단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천 명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해 신공항 반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부울경 운동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김해 신공항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듣기 위해 국민청원을 실시했지만 목표치 100만 명에 한참 못 미치는 4,905명만 참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합천군 용주면 방곡리 일원 임야에 우리나라 국보 150여 점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하는 합천 국보 테마파크가 민자 사업으로 조성됩니다. 주식회사 합천 국보 테마파크는 250억 원이 투입되는 국보 테마파크를 오는 2021년 완공 목표로 착공했으며 루지 체험장과 숙박시설은 오는 9월쯤 우선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경상남도가 반려동물 보호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동물 장묘시설 지원에 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